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먼저 추석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빨간 날 상관없이 필기를 준비하시든 면접을 준비하시든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트 문제입니다. 이 세트 문제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온 유형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심기, 두 번째는 일과 휴식, 세 번째는 근무와 휴무, 그리고 네 번째는 TV 프로와 광고. 어떤 느낌인지 삘이 딱 오시나요?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나무는 보통 A 방식으로 심었다가 B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바뀔 때 이제 이 한 단위당 몇 그루냐, 몇 그루가 차이 나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체 조건을 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해요. 왜냐면은 일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일을 하고 휴식을 하고, 그럼 이쪽에는 일을 하고 휴식하고 일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단위에서 같이 쉬는 부분, 같이 휴무를 하는 부분, 그리고 같은 광고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풀어나가는 느낌의 세트가 있고요. 또 다른 게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 타일 문제 아시나요? 타일이 있는데 겉에 뭐가 더 있고 이게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가서 나무 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A시에서는 시청 앞 도로의 양쪽에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기존에는 8m마다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계획을 변경하여 5m마다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계획을 변경하니 나무가 36그루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때 도로의 길이는 을 묻는 문제입니다. 흔히 기본서나 봉투 모의고사나 보셨을 것 같은 문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정석풀이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도로의 길이기 때문에 도로의 길이를 x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인데 8m마다 놓는데요. 그럼 나무의 개수는 8분의 x 아니죠? 더하기 1이 더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시작점이에요. 왜냐면은 0m에도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8m마다 딱딱딱딱딱 나무가 생기기 때문에 0m일 때 하나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전체 거리를 8로 나누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5m로 나눴을 때도 5분의 x고 더하기 1 시작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36그루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여기 이 문제를 만들면서 문제가 조금 심심해질 것 같아서 함정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시는 생각은 여기다가 36을 더해서 쓰시겠죠. 왜냐면은 8m로 심을 때 나무가 더 작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 양쪽이라고 했어요. 양쪽에. 그러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도 나무가 있죠. 저희는 이 도로의 길이를 x로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나무도 길이가 x 되고 여기 나무도 길이가 x가 됩니다. 즉 36그루는 양쪽에 2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8그루로 보고 넣어주시는 게 이 문제의 함정이라면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진짜 리얼 스킵 안 하고 정석으로 푸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8로 나누긴 하는데 여기 x고 위쪽도 x죠. 2x 그리고 시작하는 나무도 2그루죠. 2 더하기 36은
5분의 2x 더하기. 근데 나누기죠. 나누기.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서 한번 알고는 있으신 게 좋아요. 알고 생략하는 것과 모르고 이거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는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36에서 18이 되는가, 그리고 18이 될 수 있는 큰 틀, 완전 정석식을 나누기 이해했다. 이 정도만 이해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식에서요, 양변에 일단 1부터 없애주는 게 좋겠죠.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양변에 40을 곱해주면은 5x 더하기 40 곱하기 18은 400 더하기 320에서 720이죠. 곱하기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더하기를 쪼개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는 8x. 자, 3x는 720, x는 240. 자, 함정에만 걸리지 않으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세트화. 기준을 잡아서 세트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로가 이렇게 쭉 있죠. 쭉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준을 요만큼만 잡는 거예요. 요만큼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이제 전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려면 a분의 b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도 a분의 b를 하면은 전체 도로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8m마다 5m마다 심는다고 했어요. 그럼 최소 공배수인 40m로 가볼게요. 40m를 심으면은 8일 때, 5일 때. 8, 5, 40이니까 5그루, 그리고 처음에 한 그루, 6그루입니다. 또 역시 5, 8, 40이기 때문에 8그루 더하기 한 그루 하면 9그루죠. 최소 공배수를 잡으면 좋은 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가죠. 그렇게 되면 연산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그루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18그루라고 했죠. 그 18그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40에다가 3, 18, 여기서 3, 여기서 18 넣어주면은 40 곱하기 6이고 242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석으로 푸나 세타로 푸나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풀이를 여러 가지 알고 있고 당장 생각나는 풀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전에서 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화로 푸는 풀이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입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강의에서도 대입으로 풀어보기 시작했는데요. 뭐 대입이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대입과 그리고 방향성만 읽을 수 있다면은 오리선다죠. 오리선다를 2번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선다면은 5번 대입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거는 거의 초등학생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왜 제가 2번 만에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3번 대입해 볼게요. 뭐 첫 번째로 쉬운 숫자를 대입하고 두 번째로 3번 대입인데, 뭐 다들 보기가 뭐 240, 320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죠. 왜냐면은 8과 5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3번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400m죠. 8일 때, 5일 때. 8일 때는 뭐 50그루죠. 그리고 처음에 한 그루. 5일 때는 80그루고 처음에 한 그루. 차이가 30그루가 납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는 18그루죠. 그러면 일단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면은 3번이 아닐 때 1번 쪽으로 갈 것이냐 5번 쪽으로 갈 것이냐,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에 센스가 있어야지 2번 대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로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심는 숫자의 차이가 더 커지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가려면은 마이너스 12그루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인 즉슨 더 도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안 되고 짧아져야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1번을 대입할 수도 있고 2번을 대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2번 더 대입해야 되니까 3번 대입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한 번 대입한 상태죠. 3번을 2번을 대입했을 때 2번이 답이다. 그럼 답은 2번인 거예요. 근데 2번을 대입했을 때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1번을 다시 또 대입하는 게 아니고 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3번 아니고 2번도 아니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번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20m고요.
8일 때, 5일 때, 8일 때, 84, 32, 40 더하기 한 그룹 첫 번째. 5일 때는 2배 해주면은 640과 12죠. 그럼 64입니다. 24 차이죠. 역시나 18그룹을 찾아야 되니까 답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든 거 느껴지시겠어요? 일단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1번이에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오지선다를 2번 대입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정석이나 세트화나 대입이나 그렇게 큰 차이, 시간적인 차이는 없겠지만은 각각의 방법을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는 어느 방법 쓰는 거에 편하다라는 거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제가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가 좀 길죠? 읽어보겠습니다. A와 B는 함께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이다. 기본적인 9 to 6 근무입니다. 생산 라인이 달라서 각자 포장을 하는데 A는 25분 작업 후 5분 휴식, 그리고 B는 3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취하고, 취한다네요. 하루 동안 A와 B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조건은 잘 읽어야겠죠. 단, 점심시간이 시작하면 작업을 중단하며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작업 시간을 카운트한다. 어떤 뜻이냐면요. 3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인데 10분 하다가 점심이 됐어요. 그럼 점심시간이 끝나고 20분 하고 10분 휴식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카운트니까 처음부터 30분을 해야지만 10분을 휴식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요거는 딱 보기에 뭔가 식을 세워서 풀기는 조금 애매하죠. 딱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식으로 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문제를 찾아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노가다 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25분 일하고 5분 휴식하기 때문에 쉬는 타임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속 쭉 반복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30분마다, 즉 30분 사이클이기 때문에 1시간 안에는 2번, 2시간 안에는 4번 쭉쭉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12시는 빈다. 그리고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총 16번의 사이클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3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30에서 40분 동안 40분까지 쉬죠. 그 다음에 9시 넣고 10시에는 10분부터 20분까지 쉬고 50분부터 60분까지 쉽니다. 근데 얘는 40분 사이클이에요. 40분이면은 얘는 1시간이었는데 얘는 2시간마다 큰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1시간이고 얘는 2시간이기 때문에 총 얘네들의 규칙성은 2시간마다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같이 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같이 못 쉬죠. 그리고 이쪽에서 55에서 60, 50에서 60이니까 5분을 같이 쉬게 됩니다. 한 사이클마다 5분. 그러면은 총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여서 8시간. 그럼 4사이클 4, 5, 20 틀리죠. 왜냐면은 단에 붙어 있는 조건을 제대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2사이클을 채 완료하기 전에 점심시간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사이클, 2시간 사이클, 그리고 1시간은 없다. 그럼 총 5분이 3번 쉬는 거기 때문에 합치면은 15분 동안 같이 휴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문제를 처음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규칙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지만은 나중에 실전에서는 바로 규칙성을 세트화 시켜야 됩니다. 이 세트화 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분 세트가 있고 40분 세트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의 큰 한 세트는 당연히 최소 공배수인 120분 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120분에서 얼만큼 같이 쉬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30분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40분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지만은 저는 뭐 작은 거 40분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30에서 40분 쉬고 그 다음 넘어가서 10에서 20분 50분에서 60분 쉬죠. 그럼 30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30분은 첫 30분 여기 들어가죠. 안 되죠. 두 번째 30분 여기 들어가죠. 세 번째 30분은 여기 들어갈 거고요. 대신에 겹치진 않고 마지막 이 5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쉬는 시간은 5분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뭐 안 되시면 적어 드릴게요. 33 그리고 55에서 60 다시 25에서 30 여기 30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안 겹쳐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는 겹치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당 5분이다. 그러면은 총 근무 시간에 몇 사이클이 들어가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단 조건 잘 보시고 여기는 없어진다. 여기도 없어진다. 그래서 3개다. 제 사이클은 15분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그 식으로도 좀 풀기가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은 어떻게 푸는지 흐름만 캐치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세트화를 통해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점 가지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진솔이는 화장실에서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은 가로 13cm, 세로 15cm이고 타일 사이마다 접착제를 1cm씩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주어진 타일만을 이용해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타일 개수와 그 넓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죠? 저도 뭐 그 문제 되게 감명 있게 풀어가지고 일단은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길이 비례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그렸어요. 가로 13, 세로 15입니다. 얘네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려면은 최소 공배수를 역시나 만들어줘야겠죠. 이 세트 문제에서 최소 공배수라는 느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최소 공배수는 충분히 잘 알고 이 세트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3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2개 곱하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곱해주면은 150 더하기 45는 195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95가 바로 있네 라고 답을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될지는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길이가 195가 되죠. 여기도 195가 되고요. 그러면 넓이는 195의 제곱이 되는데 요거를 195 곱하기 195 해서 척척척 할 게 아니고 이제 끝자리만 보면 되는 겁니다. 5를 제곱하면은 당연히 뭐 25 이렇게 나올 거니까 끝자리는 5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끝자리는 5. 이걸 보고 계산하지 않고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틀렸냐라고 하면은 세트화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세트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3, 15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접착제를 1cm씩 발라야 돼요. 어디에? 타일 사이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타일만 있는 게 아니고 타일이 계속 이렇게 좌우가 아니고 오른쪽과 위쪽으로 있을 텐데 여기 그러면은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길이는 1씩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14가 되고 얘는 16이 됩니다. 이게 타일과 접착제를 한 세트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따로따로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6과 14 다시 14와 16을 가지고 세트가 됐으니까 요걸로 총 몇 개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최소 공배수 구해가지고 이거 곱할 때 160 더하기 64에서 224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제곱 빼기 1의 제곱해서 225 빼기 1에서 224를 만듭니다. 왜냐면 이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와, 신기하네 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빠른 계산을 위해서면요. 그러면은 여기 2번, 3번
224개가 있고, 길이가 얼마나 될까? 역시나 224겠죠. 그러면은 224에 제곱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굳이 뭐 숫자를 구하지 않아도 끝자리가 6이 나오니까 답은 2번이겠네. 자,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한 가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3 곱하기 3이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타일 사이마다 접착제를 바르려고 했어요. 그럼 접착제는 여기 이렇게 안쪽에만 들어갑니다. 즉 바깥쪽엔 들어가지 않죠. 근데 처음에 기준을 왼쪽 아래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위랑 오른쪽, 여기도 위랑 오른쪽, 위랑 오른쪽, 위랑 오른쪽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쪽에는 접착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타일 사이마다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쪽에도 접착제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는 타일 사이마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을 왼쪽 아래 기준 잡았을 때 오른쪽과 위쪽만 접착제를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총 세트화를 해줬을 때는 길이가 224가 되겠지만은 마이너스 1을 실제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맨 바깥쪽에 접착제는 없기 때문에. 그럼 223에 제곱하면은 답이냐? 끝에 9니까 답이거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최소공 배수를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소공 배수 다시 제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14와 16의 최소공 배수를 잘 못 구하겠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7, 8. 3개 다 곱하면은 최소공 배수고 요것만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럼 7, 8, 56이고 2 곱하면은 112가 됩니다. 즉 112가 최소공 배수가 되고 각각의 8과 7을 곱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타일 개수는 7, 8 하면은 56개. 56개가 되고요. 길이는 112가 되겠죠. 그러면은 112에 제곱한 면적 나오겠네. 끝자리 4니까 답은 4번 틀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바깥쪽 접착제는 빼야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111이고 끝자리 1이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푸는 문제고요. 자, 처음 보시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함정에 걸리시면은 틀려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서 2번으로 오셨다고 해도 최소공 배수를 제대로 접착제가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은 역시나 또 틀려요. 그리고 3번으로 와서야지 이제 드디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실 때는 이제 1번과 2번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전에서는 이 문제가 있네. 타일은 가로 13, 세로 15네. 그리고 접착제 1cm씩 바르네. 그러면은 14와 16으로 세트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네. 그리고 14와 16의 최소공 배수는 각각을 8배, 7배 해주면 되니까 112가 되겠구나. 그러면 총 타일 개수는 56개고 길이는 110인데 하나 빼줘야 되고 제곱하면은 끝자리 1이니까 답은 5번이네. 이런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너는 아니까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뭐 합격을 하든지 면접을 보러 가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 정도 느낌까지는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풀 때는 바로 3번에 맞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1번, 2번은 연습 때만 하는 거지 실전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까 괜찮죠.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도움이 되고 실전에서도 아는 게 힘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각 유형별로 어떤 풀이를 적용시켜야 될지 어떤 풀이가 가장 빠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응용수리를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24분 동안 달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도 하나를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